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동철의 생각의 차이 학원에서 중3 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강사 안선후라고 합니다. 네, 오늘 한번 2024년 중3을 위한 중등과학 가이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등과학 단원 소개 및 학습 전략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노란색 글씨로 물화생지, 복습 중요라고 적어놨는데요. 제가 여기 가지고 온 것은 바로 중3 과학의 전체 단원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한번 잘 아는 물화생지로 바꿔서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게 보통 이제 1학기 때 배우는 단원들이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단원이 보통 2학기 때 배우는 단원들입니다. 그럼 이렇게 물화생지가 다 들어있는 중3 과학을 아이들이 공부할 때 문제점이 뭐냐라고 하신다면은 흐름이 없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보통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되면은 단원의 뭐 2개 혹은 3개, 4개까지 묶여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럼 이 경우에 아이들은 예를 들어서 화학, H2O, CO2, 분자, 원자 이런 것들을 배우다가요. 갑자기 시베리아 기단, 양쯔강 기단, 바람, 구름 이런 것들 배우다가 또 넘어가면은 갑자기 굿을 떨어뜨리고요. 깃털 떨어뜨리고요. 등가속도 운동 배우다가요. 마지막에 가서는 또 뭐 눈, 코, 대뇌, 소뇌 이런 어떤 신체 기관들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앞에서 잘 공부하다가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거를 기억하지 못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따라서 중3 과학은 특히 국영수보다 조금 복습의 중요성이 더 강조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바로 물어보는 것은 비슷하다. 최대한 익숙해질 것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한눈에 봐도 조금 유사한 거의 똑같은 소재, 그림이 출제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예시들이 정말 많습니다. 즉, 이 중3 과학이라는 것은 학교가 다 달라도 물어보는 것들이 다 비슷한 소재들이 출제가 된다는 것이 또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최대한 이런 소재, 유형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시험을 보러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바로 과학 과목의 특징하고 제가 선지의 재활용이라고 적어놨는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학 과목에서 특히 보이는 특징인데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유사한 2개의 문제가 있는데 선지는 물론 다르지만 공통적인 그런 비슷한 선지가 있습니다. 여기 5번. 낙하하는 동안 쇠구슬과 깃털은 1초 동안 속력이 9.8m/s씩 증가한다. 물체가 자유낙하 운동을 할 때 속력은 질량에 관계없이 매초 9.8m/s씩 증가한다. 비슷하죠?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향연기는 얼음물 쪽으로 이동한다. 향연기는 얼음물이 있는 곳에서 따뜻한 물이 있는 곳으로 이동한다. 여기도 다 비슷합니다. 아예 똑같이 바닥에 있는 화분을 들어 올렸다. 바닥에 있던 화분을 들어 올렸다. 이렇게 과학 과목은 다른 문제에서 봤던 내가 혹은 맞았던 틀렸던 그런 선지들이 다른 문제에서 또 마주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좀 찝찝하고 틀렸던 그런 선지들을 따로 모아서 정리를 해도 된다면 분명히 다음번에 유사한 문제를 만났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물화생지, 과탐 과목은요. 물화생지가 다 들어있었고 굉장히 많은 빈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선지들도 반복이 됐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복습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빈출 사례는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서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반복되는 선지는 오답 노트를 통해서 한번 본인이 정리를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따라서 저는 수업에서 먼저 데일리 호목, 매일매일 일정 분량의 숙제를 내줍니다. 이 일정 분량 내주는 숙제를 통해서 아이들은 좀 더 과학과 친해지고 또 장기 기억으로 전환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 누적 테스트를 통해서 1주차 때 배웠던 내용 2주차 때 까먹지 않고요. 2주차 때 배웠던 내용 3주차 때 까먹지 않게끔 이렇게 설계를 해두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다다익선이죠. 시중교재, 자습서, 평가문제집 등등 제가 기출문제까지 싹 모아서 깔끔하게 정리해서 아이들한테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오답노트는 제가 나만의 최적화 공략집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제 시그니처 오답노트이고요. 제가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장기 기억으로의 전환을 위한 솔루션, 바로 데일리 홈워크입니다. 흔히들 우리 아이들이 숙제를 하는 타입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타입은요.
가장 많은 유형이죠. 아이들이 수업을 하고 쭉 쉬다가 다음 수업 직전에 몰아서 숙제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한데 수업 직후에 안 까먹게 바로 곧장 숙제를 하고 쭉 쉬는 겁니다. 그럼 이 두 유형은 바로 비효율적이라는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첫 번째 유형 같은 경우에는 수업 직후에 쭉 쉬다 보니까 이 수업 내용을 다 까먹습니다. 따라서 이 다음번에 숙제를 할 때 막 앞에 책도 찾아보고 숙제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 반대 케이스, 이 케이스는 숙제 시간은 분명히 짧을 겁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쭉 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음 수업 때는 이전 수업의 내용을 기억하기가 힘들겠죠. 따라서 저는 매일 일정 분량의 숙제를 내줌으로써 아이들이 과학과 친해지고 또 장기 기억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학부모님들께서 좀 걱정이 되실 겁니다. 우리 아이는 학습지도 안 하는데. 따라서 저는 타임스탬프 기능, 즉 사진 찍었을 때 시간이 기록되는 그런 기능을 통해서 어플을 통해 숙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본인이 숙제를 완료했을 때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이렇게 어플로 인증을 하게 되고, 만약에 숙제를 안 하면 제가 따로 알림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이한 건요, 저는 숙제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을 각각 인증을 받습니다. 숙제 시각과 종료 시각을 따로따로 인증을 받으면 좋은 점이 무엇이냐? 바로 아이들이 몰입을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본인이 숙제를 하려고 딱 찍었는데 오후 5시에 숙제를 시작을 했는데 오후 10시에 숙제가 끝난다? 본인이 봐도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숙제를 시작하다가 중간에 딴짓도 할 수 있고요. 친구도 만나고 올 수도 있고, 그러다가 마무리 1시간. 그러니까 이 5시간이라는 텀이 걸릴 숙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숙제 시각을 찍는다는 것은 딱 본인이 숙제를 몰입해서 할 준비가 됐을 때 찍고 딱 깔끔하게 1시간 내외로 숙제를 마무리하고 인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아이들이 집중해서 밀도 있게 숙제를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머님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으로 제 완벽 AS입니다. 먼저 내신 클리닉 진행합니다. 평일 혹은 주말 아이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맞춰서 대면 클리닉 진행을 하고 있고요. 와서는 뭐 저한테 질의응답도 하고 모르는 개념 다시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누적 미니 테스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요, 비대면 Q&A인데요. 우리 아이들 뭐 시간이 부족해서 뭐 본인이 혼자 집에서 숙제하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저한테 카톡 주면은 답장해 드리고 있고요. 이 Q&A가 아이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거꾸로 아이들한테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질문을 했는데 뭔가 이 친구가 이 부분에 좀 미흡한 것 같다 라고 하면은 제가 거꾸로 아이들한테 질문을 던져서 아이들한테 답변을 이끌어낼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오른쪽에 그림이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제가 이미지 파일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어머님들께 매주 우리 아이가 뭐 했고 뭐 배웠고 다음 주에 뭐 할 거고 성취도는 얼마나 되고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아직 좀 보완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정리해서 깔끔하게 카카오톡 이미지 파일로 매일매일 피드백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만의 시그니처 오답노트, 나만의 최적화 공략집 소개입니다. 자, 먼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피, 적을 아는 거는 제가 내신 대비 때 아이들한테 해드립니다. 학교를 분석하는 일은 제가 하는 거고, 지귀, 나를 아는 거는 아이들이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오답노트인데요. 자, 우리가 흔히 쓰는 오답노트의 문제점, 가장 큰 문제점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쓰는데 굉장히 귀찮고 오래 걸립니다. 두 번째, 그렇게 열심히 쓰고 안 봅니다. 따라서 오답노트는 컴팩트해야 된다는 게 제 주의입니다. 딱 필요한 것만 정리를 해놔야지 마치 영어 단어장처럼 아이들이 들고 다니면서 보기 수월하다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를 정리해야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여기 이제 제 아이들이 이제 작성한 오답노트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여기 또 시간 보이시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숙제 시각, 숙제 종료 시각 인증 시스템입니다. 자, 이게 보이시는 것처럼 뭐 40번이죠. 이 친구는 이제 40문제를 틀렸다고 볼 수 있겠죠. 40번. 계산할 때 실수하지 말자. 문제를 꼼꼼히 읽자. 이거 물리 파트였거든요. 물리 파트는 흔히 단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41번 단위 잘 맞추기. 이렇게 본인이 뭔가 아예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 실수로 틀린 내용들도 본인한테 피드백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다음번에 한 번 더 머릿속에서 상기가 된다는 거죠. 네, 두 번째, 뭐 태양이 방출하는 에너지는 태양 복사 에너지다. 이 친구는 뭐 태양이 방출하는 에너지가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착각을 했을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좀 5개념 같은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도 있고요.
여기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단위를 잘 맞추자. 20cm는 0.2m다. 자, 100cm가 1m인 거 모르는 사람들 거의 없을 겁니다. 이런 거 적는 게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 어차피 본인만 보는 노트니까요. 네, 본인한테 이거 써놓으면 아유 나 당연히 아니까 안 써도 돼가 아니라 쓰게 된다면 다음번에 미터, 센티미터 바꾸는 문제가 났을 때 한 번 더 상기해서 실수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네, 케이블카는 등속 운동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문제가 비슷한 선지가 출제되는 것처럼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1번 문제가 예를 들어서 등속 운동하는 것들 골라라 라고 했는데 기억, 케이블카가 있어요. 만약에 이 친구는 케이블카를 틀렸으면 다음번 문제에서는 등속 운동이 아닌 것을 골라라 하고 디귿, 케이블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정리를 한번 딱 해놓으면 여기서 바로바로 답 체크가 가능하겠죠. 이렇듯 이 최적화 공략집을 작성을 하게 되면은 아이들의 문제풀이 속도도 빨라지고 오답률은 낮아지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제가 앞에서 너무 공부 얘기만 드린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아이들을 빡빡하게 몰아붙이지만은 않습니다. 저는요 수업할 때요 뭐 소품이라든지 마술, 제가 또 마술을 조금 취미로 해가지고요 아이들한테 어떤 과학적인 현상을 극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서 이렇게 소품이나 마술 활용해서 아이들한테 수업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유튜브 영상, 복습 영상 매번 제공하는데 자 암기 팁들 이런 거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그림 같은 거 웃긴 재밌는 그림 그리든가 혹은 제 연기 막 하고 줄임말 만들고 이래서 재미있는 암기 팁들 되게 방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눈으로 보는 과학이라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좀 어떤 과학 현상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좀 더 와닿게 더 기억에 잘 남도록 이렇게 불 끄고 후레쉬도 비추고요. 제가 또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좀 과학 실험 도구 같은 거 만들어 와가지고 아이들한테 직접 실험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아이들과 상호 호흡하면서 수업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2024년 중3 과학 이렇게 가이드, 공통 가이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학교별 내신 대비 가이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고덕중학교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내신 대비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덕중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비상출판 교과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작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를 살펴보시게 되면 1단원 일부분과 2단원 일부분이 포함이 되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1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요. 특이하게 이렇게 4단원 생명과학 파트인 자극과학 반응 단원과 그 다음 보통은 2학기 때 배우는 7단원 지구과학 파트인 별과 우주 단원이 포함이 되었고 2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건너뛰고 기말고사 때 나머지 3개 단원에 대한 시험을 치렀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고덕중학교의 평가 비율인데요. 작년 기준 중간고사 때 30, 기말고사 때 30, 수행평가 40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고 2학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기말고사만 봤었다고 말씀드렸죠. 기말고사와 수행평가가 50대 50 비율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요. 객관식이 65점, 서술형이 35점 이렇게 출제가 되었는데 이 고덕중학교의 특징이 화학에 굉장히 힘을 많이 줍니다. 따라서 이 서술형 35점, 7점짜리 5개 문항이 전부 다 1단원 화학에서 출제가 되었고요. 거기다가 그냥 단순 계산 문제가 아니라 실험과 엮은 이런 어떤 자료들과 엮은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즉 아이들이 어떤 화학 반응식에 대한 암기도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단순 계산 문제에 대한 단순한 계산 풀이 방법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법칙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아이들한테 교과서에 나오는 모든 화학식을 암기해서 작성할 수 있도록 연습시킬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런 계산 문항의 풀이 과정을 제가 직접 완벽하게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서술형에서 조건을 다르세요. 비례식을 활용해서 계산을 해라. 이렇게 비례식까지 활용을 하는 연습을 시킬 예정입니다. 근데 이렇게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1단원 화학이 힘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성취도를 보시면 아이들이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A가 거의 50%에 육박할 정도로 아이들이 높은 성취도를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재 및 강좌 안내입니다. 고덕중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3월 23일 토요일 오후 7시에서 10시까지 3시간 수업으로 개강을 하게 되고요. 교재는 같은 출판사인 비상출판사의 완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주 대면 클리닉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대면 질의응답도 가능하고 복습 영상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고덕중학교 3학년 과학에 대한 내신 대비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배재중학교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내신 대비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재중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비상출판 교과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작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를 살펴보시게 되면은 1단원과 2단원 이렇게 차례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배재중학교 시험 범위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요, 1학기 중간고사의 경우 1단원과 2단원, 그 다음에 기말고사의 경우 3단원과 4단원, 2학기 중간고사의 경우 5단원, 그 다음에 기말고사의 경우 6, 7단원 이렇게 친절하시게도 차례대로 출제를 해 주십니다. 네, 그 다음으로 평가 비율인데요. 배재중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 중간 30, 기말 30, 수행평가 40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고,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하게 객관식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시험 성격인데요. 객관식 서술형 모두 정석적으로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이 뜻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어떤 좀 특이한 소재, 특이한 유형 가져오시지 않고요. 그 다음에 어떤 낚시성 선지, 함정을 파놓는다든지 하는 거 거의 없습니다. 그냥 이 문제 어려운데 그냥 그 단원에서 원래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파트예요. 이렇게 좀 담백하게 출제를 하시는 편이고, 어떤 특정 단원, 특정 문제에 힘을 주신다기보다는 좀 전체적인 문제에 골고루 힘을 주셔서 출제를 하시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까다로워하는 이유는 1단원, 2단원, 화학과 지구과학 파트에 계산 문제가 껴있기 때문인데요. 1단원 화학 같은 경우에는 화학 반응식의 규칙이라는 파트에서 일정 성분비 법칙과 기체 반응 법칙이라고 하는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2단원 지구과학 파트에서는 어떤 포화 수증기량과 상대 습도에 대한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원래도 아이들이 좀 수학적인 계산 문제들을 좀 까다로워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가 필요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산 문제는 문제 풀이 방식이 정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이런 정형화된 풀이법을 체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조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칠 예정입니다. 네, 그 다음 배재중학교의 1학기 성취도를 한번 알아보시면 A 비율 28.9% 정도로 거의 30% 육박하게 높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왜 평균이 70점대밖에 안 되냐 라고 하신다면 극과 극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재 및 강좌 안내입니다. 배재중학교 내신 대비 같은 경우에는요, 3월 23일 토요일 4시부터 7시 타임에 개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교재는 같은 비상출판사인 완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주 대면 클리닉 진행을 하게 되고 비대면으로도 Q&A 가능합니다. 그 다음 매주 복습 영상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배재중학교 중3 과학 내신 대비 가이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명일중학교 3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대한 내신 대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일중학교는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비상출판 교과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작년 기준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를 살펴보시게 되면은 먼저 1단원 화학 파트의 일부분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4단원과 5단원 생명과학 파트의 일부분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1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요, 중간고사 때 시험을 보고 남았던 화학 파트의 일부분, 2단원 지구과학 전부 다, 그리고 5단원 생명과학의 아까 나머지 파트가 전부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2학기 중간고사는 또 3단원 물리 파트가 전부 다 들어가고요. 6단원 물리 파트에 또 절반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2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물리 파트와 지구과학 파트가 모두 다 포함이 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었고요. 이렇듯 명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중학교와 다르게 약간 좀 특색 있는 그런 시험 범위를 가져가고 있는 학교고, 이것도 확답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작년, 재작년, 3년 전 모두 다 시험 범위가 달랐습니다. 다만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지금 당장 중간고사만 봐도 화학, 생명 이런 식으로 들어갔고요. 기말고사도 화학, 지구과학, 생명 이렇게 많게는 3가지 단원이 한 번에 다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 학습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요. 명일중학교의 평가 비율을 한번 함께 살펴보시면요. 단위 시수는 4단위로 수학보다 높은 단위 시수를 가지고 있고,
작년 기준 중간 기말 수행평가가 각각 30, 30, 40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시험의 성격은 문제의 난이도가 다행히 아주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쪽짜리여도 화학은 화학이다라고 적어놨는데요. 앞에 있는 걸 다시 보시면 화학 파트가 거의 한 절반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파트는요, 화학식, 화학 반응식에 대한 이런 암기가 동반이 되는 그런 파트이고요. 어떤 계산보다는 암기 파트이고, 그리고 이 화학에 대한 암기도 부담스러운데 이 생명과학, 4단원, 5단원 생명과학 파트의 암기량이 정말 아이들한테 부담스럽습니다. 이 4단원만 봐도요, 신체 기관, 눈, 코, 입, 귀, 대뇌, 손의 연수, 이런 신체 기관들과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아드레날린, 인슐린 이런 것들을 싹 다 암기를 해야 되고요. 5단원 생식 파트도요, 세포 분열의 전 과정을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어떤 시험 범위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의 난이도는 높지 않았지만 어떤 A를 받은 아이들의 비율이 뭐 낮은 편은 아니지만 그렇게 아주 높지는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약간 중상위권 친구들의 비율이 높게 형성이 되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시험 성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석적이고 조금 재미없는 이야기지만, 당연한 이야기지만 성실하고 꾸준한 누적 복습만이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매일 하는 데일리 홈워크 통해서 아이들이 최대한 문제와 친해지고 이 소재와 친해지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매주 보는 누적 복습 테스트로 아이들 장기 기억으로 변환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마무리로 제가 아까 강조드렸던 제 오답 노트까지 하신다면은 아이들이 그나마 시험장에 갔을 때 덜 부담스럽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교재 및 강좌 안내입니다. 먼저 개강 일시는 일단 3월 23일이나 24일이 될 것 같은데 학원에 문의해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교재 같은 경우에는 같은 출판사인 비상출판의 완자 사용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주 대면 클리닉 진행을 하고요. 비대면 질의응답도 가능하고 매주 복습 영상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명일중학교 중3과학에 대한 내신 대비 안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일중학교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내신 대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일중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비상출판 교과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작년 기준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1단원 화학 파트가 전부 다 들어갔고, 2단원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도 일부분, 3단원 물리 파트의 경우에도 일부분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1학기 기말고사와 나머지 시험 범위를 말씀드리자면은 1학기 기말고사의 경우 아까 중간고사 때 보고 남았던 지구과학 파트와 물리 파트의 일부분, 그리고 4단원 생명과학 파트의 일부분이 포함이 되었고요. 그 다음 2학기 중간고사의 경우에는 4단원 생명과학 파트의 일부분과 5단원 생명과학 파트의 일부분이 포함이 되었으며, 기말고사의 경우에는 그 나머지가 전부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이게 이제 이 상일중학교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냥 물리 하나, 그냥 화학 하나 하기에도 어려운데 이렇게 화학, 지구과학, 물리 3개의 단원이 한 시험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까다로울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 상일중학교의 평가 비율에 대해서 알아보자면요. 작년 기준 중간, 기말 수행평가가 각각 30, 30, 40의 비율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가장 중요한 시험 성격을 알아보자면 단일 문제의 난이도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닙니다. 다행이죠. 하지만 이 성취도를 살펴보시게 되면은 A 비율이 9.1%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오히려 B, C와 같은 좀 중간 비율, 중상위권 비율의 포지션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아실 수 있는데요. 이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이 시험 범위에 있습니다. 바로 화학, 지구과학, 물리학이 모두 한데 섞여 있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단원이 바뀌게 되면은, 이 과목이 바뀌게 되면은 좀 상대적으로 흐름이 끊기기 때문에 기억하기가 어려운데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상당히 까다로워하고, 대신에 그렇다고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엄청 꼬아서 내는 편은 아니십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그러니까 특정 문제를 아이들한테 틀리게 하기 위해서 함정을 파놓으신다든지 혹은 좀 낯선 소재를 가지고 온다고 하시든지 하시지 않고 그냥 전통적으로 어려워하는 소재를 출제를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어려워. 그러면은 그 문제는
그 단원에서 원래 어렵게 출제가 되는 파트였던 것 뿐이에요. 네, 이렇게 좀 문제 출제 자체는 그냥 무난한 난이도에 평범하고 담백하게 출제를 하시는 편이고요. 다만 이 세 개의 단원이 섞여 있어서 까다로운데 다들 잘 아시다시피 화학과 물리를 아이들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화학과 물리를 살펴보시면 네, 화학 반응식과 기타 계산 문제, 게다가 그래프까지 응용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물리 같은 경우에도 네, 그래프가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그냥 그래프 하나도 버거운데 화학의 그래프도 알아야 되고 물리의 그래프도 알아야 되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버거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따라서 아이들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력 향상이 필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계산 문제의 풀이법을 암기하고 다른 거 그냥 문제풀이 스킬 암기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융합형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근본적인 문제 해결력 향상을 위해서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네, 교재 및 강좌 안내입니다. 개강 일시는요 3월 23일 토요일이죠. 3월 23일 토요일 4시에서 7시 타임에 개강을 하고요. 3시간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재는 같은 출판사인 비상출판사의 완자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주 대면 클리닉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대면 Q&A 받고 있고요. 매주 복습 영상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상일중학교의 내신 대비 안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